黑烟了，要给网友喷了。 중국의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단 중국산 레이더에서요.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두 번째 스텔스기인 젠35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개최된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35의 공중기동 시연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젠20에 이은 젠35A라는 또 다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2를 가진 미국과 카테고리상으로는 맞붙을 수 있는 구성을 지닌 셈이죠. 젠35는 대형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젠20보다 가볍고 더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로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함께 젠35를 도입하려고 하며 함재형과 지상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젠35를 공개하자 미국 F-35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전세계 네티즌들은 테무에서 구매한 F-35라는 별칭을 달았는데요. 게다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젠35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를 공개한 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따르면 중국 해커 집단이 미국 정부 방산기업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50TB 이상의 F-35 정보를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F-22와 F-35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하청 회사들은 2007년부터 중국의 공격 대상이기도 하였죠. 그래서일까요? 1990년대 차세대기 사업으로 시작된 젠35는 초창기 F-31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최소 4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익이나 수직 및 에어인테크 레이더 돔 등의 위치가 2010년 중반부터 F-35와 매우 유사하게 변경이 되었고 노즐 랜딩 기어 베이도어가 달라졌으며 경계층 분리시 초음속 흡기구 캐노피가 F-35처럼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에서 훔치거나 사온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더해 젠35의 설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중국이 F-35를 베껴 젠35를 외형적으로 닮은 기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성능까지 구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 항공 엔진 기술과 1997년 일찍이 궁극의 스텔스 F-22를 완성한 미국의 경험을 고작 설계도면 일부와 데이터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9월 13일 케네스 윌스바흐 당시 태평양 공군 사령관 역시 중국인들의 외형을 카피하는 데는 능하지만 훔친 기술로 실성능까지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평가절하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젠35의 카탈로그상 재원 성능을 과시하면서 F-35의 시대를 종식시킬 전투기라는 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원 성능은 F-35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중국 매체 문해보 보도를 보면 젠35의 최고 속도는 마 2.2로 F-35의 마 1.5보다 빠르며 스텔스기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도 정면 기준 0.01제곱미터로 F-35의 0.5제곱미터보다 작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륙 중량도 35톤으로 F-35의 32톤보다 더 무겁고 작전 반경은 1350km, 무기 적재량은 8톤에 이르러 사실이라면 F-35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빨간 여권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핵심 3대 요소 엔진 무장 레이더에서 중국 전투기의 결함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바로 엔진입니다. 젠35의 엔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9 엔진인데 FC-31 시절 미그 29에 들어간 러시아산 RD-33 터보팬 엔진을 불법으로 베껴 만든 WS-13을 개량한 버전입니다. 중국은 무게가 줄고 출력이 대폭 늘어났다며 강조하지만 아직 미완성인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만 국가안보연구소의 군사전문가 양이쿠이는 작년 3월 중국 언론에 WS-19를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1년 만에 연구 개발이 성공하고 WS 시리즈 엔진을 가진 결함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35의 기동 시연 중 엔진 결함으로 보이는 순간이 포착되기도 하였죠. 일반적인 공중기동을 선보이던 젠35는 회전기동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에서 점화량이 줄면서 검은 연기를 대거 내뿜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연기가 빠져나간 뒤 직선기동을 하는 장면부터 촬영되었다는 점인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SMG가 공개한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의도적으로 검은 연기 방출 현상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랍권 매체인 인터내셔널 디펜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회전기동을 하던 젠35의 검은 연기를 그대로 포착하여 내보냈습니다. 회전기동 시 급격한 기동 가속으로 인해 엔진 내부의 공기 흐름과 연료 주입량이 순간적으로 불균형해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는 제트 엔진의 공기 연료비 불안정으로 인한 추적의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혼합비가
너무 높은 연료 과인 상태로 연소하게 되면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지 않고 미연탄 화수소를 형성하여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수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 미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전 기동 시 발생하는 부하 변화를 터보팬 엔진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연수가 불안해지게 되는데, 특히 회전 기동 시에는 순간적으로 RPM의 변화가 급격해지며 공기와 연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는 서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검은 연기는 중국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WS19 엔진 기술이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고 또 젠35의 개발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서징으로 인한 검은 연기 방출은 특히 스텔스에도 치명적인데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검은 연기는 시각적 탐지뿐만 아니라 열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도 쉽게 감지가 될 수 있는데, 불안정한 연소로 엔진이 과도하게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WS19 엔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30년간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WS19 엔진의 기반이 된 WS13 엔진 역시 결함 문제로 인해 도입국의 볼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희대의 망작 엔진으로 불립니다. WS13이 장착된 JF17의 경우 도입국인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결함으로 인한 작동 불능에 환불 처리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JF17 개발을 주도한 중국은 이 전투기에 자국산 WS13 엔진을 장착할 것을 파키스탄에 권했지만,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엔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러시아의 RD93 엔진 장착을 고집했습니다. 짝퉁보다는 원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원조인 러시아 엔진도 문제가 많았으니 파키스탄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FA50에 탑재되는 F404 엔진과 비교했을 때 RD93은 크기는 더 크고 연비는 더 떨어져 벌써 파키스탄 엔진 교체 주기가 다가왔는데요. 그런 RD93 엔진을 불법으로 복제한 중국 엔진의 기술력은 두말하면 입 아프겠죠. 중국을 믿고 중국산 엔진과 중국산 레이더가 탑재된 JF17 11대를 샀던 미얀마는 지난해 총리인 미나옹 홀라잉 장군이 직접 나서 JF17의 형편없는 성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얀마 공군의 JF17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모든 기체가 전부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죠. 거기에 더해 중국제 KLJ-7A1 레이더가 제원과 달리 표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해 전투기의 기본 기능인 공대공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며 기체 구조 강도가 약해 조금만 거친 공중 기동을 하면 동체에 균열이 간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젠35가 개발에 착수한 지 30년 동안 FC31이라는 이름에서 다시 젠35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설계 구조 변경만 4차례, 엔진도 WS13, WS13E, WS19까지 바꿔가며 미뤄졌던 것은 한마디로 기술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공개된 2024 사천 에어쇼에서의 KF21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는데요. 젠35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도의 기동을 선보이던 KF21이었지만 검은 연기는 물론 안전성과 기동성 모두
중국이 젠35를 F-35와 비교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 미 전문가들은 그냥 덩치만 커진 JF-17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데요. JF-17에 탑재되는 WS-13이 젠35 WS-19 엔진의 원형이며 또한 JF-17에 탑재되는 KLJ-7 레이더가 조금 개량된 버전이 젠35의 KLJ-7A 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F-17 블록 3 버전에서는 아예 동일한 레이더가 탑재되죠. 그것만으로도 젠35가 외형만 준수한 장난감 기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JF-17 전투기는 FA-50과 동급의 경공격기로 젠35와도 체급이 다른데 같은 레이더를 경공격기에 장착한다는 것은 레이더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타 테스터로서의 JF-17 블록 3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 A사 레이더인 KLJ 라인은 중국항공공업그룹 산하의 중국항공 전자기술그룹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수많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젠20의 레이더 역시 AVIC의 KLJ5 A사 레이더로 KLJ7과 큰 차이가 없는 레이더인데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의 빌 스위트먼 편집장은 KLJ5 레이더가 미국 F-20이나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27km 정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F-20이나 F-35의 레이더는 젠20보다 2배 이상의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죠. F-35에 대단히 비판적인 평가를 해왔던 빌 스위트먼조차 이러한 평가를 내릴 정도면 중국 AVIC의 A사 레이더 라인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레이더가 개차반이면 무장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중국산 무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공대공 PL-15 미사일이 최근 공개된 중국 방송에서 이전 재원의 60% 수준인 200km로 줄여서 표기되었기 때문이죠. 2015년 이후 사거리가 400km에서 300km로 줄고 이제는 200km까지 줄어버린 것이죠. 엔진, 무장, 레이더 모두 중국산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성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 문제가 극심한 중국 전투기. 중국 저가형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후는 이 영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들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는 컨테이너는 결국 폭파되었습니다. 모습만 따라한 염가형 중국산 전투기 미래 안 봐도 펑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지갑 주고 나이키를 사지 싸다고 나이스를 살 사람은 없다. 冒黑烟了。 최근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젠20에 이은 두 번째 5세대 스텔스기로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F-35와 같은 체급과 목적의 전투기로 네이밍부터 F-35를 의식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젠35라는 제식명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개발 당시 FC-31 구잉으로 불려왔었기 때문이죠. 중국 선양항공기 제작공사가 개발에 착수하여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력화가 되지 않은 그 기체가 바로 FC-31, 오늘날의 젠35인데요. 그동안 선양항공 제작공사는 FC-31에서 젠35A까지 최소한 4번의 설계 변경을 이어갔고 주위과 꼬리날개, 노즈와 랜딩 기어 베이도어 등 위치와 구조를 바꿔가며 젠35를 개발하였는데 결국 겉모습은 F-35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F-35의 데이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죠. 이처럼 어지러운 개발 과정을 겪고 있는 젠35가 과연 성공적인 5세대 스텔스기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보여준 젠35의 공중기동 시연 중 심각한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엔진 성능의 부족으로 인한 연소 제어 기술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기에 해외 매체 및 네티즌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에 중국 매체들은 날이 곤두서 있는 모습인데요. 잔뜩 신이 나 있어야 할 잔치집에 소금을 뿌려놨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최근 젠35가 드디어 나타나 세계가 흔들리고 부러워한다 라는 기사를 통해 젠35의 검은 매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변국들은 젠35의 등장에 질투로 인한 무분별한 비판을 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최근 중국의 차세대 스텔 전투기 젠35의 공식 등장은 다시 한번 세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스텔 전투기인 젠35의 등장은 중국 항공산업의 도약적인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대 항공정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돌파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젠35의 데뷔와 함께 일부 외국 언론과 관측통은 이 중국의 혁신을 얕보려는 시도로 비행시험 중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 현상에 대한 큰 소란을 피웠다.
사실 이 소위 검은 연기는 연료 연소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투기의 성능, 즉 젠35의 결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젠35의 여러 비행 비디오에서 관찰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수량의 검은 연기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설계 오류 또는 기술적 부적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투기의 시동 또는 상승 중 고압 연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항공기의 스텔스 효과나 실제 전투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젠35의 디자인이 스텔스 효과, 공기 역학적 모양, 비행 속도 등의 측면에서 국제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이 세대 간 업그레이드를 달성했다고 말한다. 외국 언론이 젠35의 검은 연기 현상을 과장하는 데 열중하는 이유는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의 급속한 부상에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심지어 질투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젠35를 비방하기 위해 이 여론 전쟁에 동참하여 젠35를 미국 F-35의 복사품이라고 비난하고 그 디자인을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은 오히려 중국의 첨단 항공 기술에 대한 한국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젠20, 젠35 등 5세대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군사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군사장비 측면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한국에서 운영 중인 KF-21 전투기는 독자 개발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성능과 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4세대와 반세대 전투기 수준이며 젠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KF-21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생산 능력도 중국이 보유한 젠35, 젠2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KF-21에 대한 한국의 기술 자금률은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여전히 외국 기술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KF-21이 본격 운용되더라도 한국의 공군력은 여전히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젠35 전투기의 등장은 중국 항공 산업의 힘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력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앞으로 우리는 젠35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장비가 계속 더 많이 출시되어 국가 주권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 매체의 주장대로 검은 연기는 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사실 맞습니다. 단 동구권 기체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제트 엔진의 연소에서 공기 연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최적의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합비가 너무 높은 연료 과잉 상태이거나 이를 연소하는 엔진의 성능이 미달된다면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지 않고 미연탄 화수소를 형성하여 검은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엔진의 추력 감소와 내구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엔진 수명이 크게 깎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구권 엔진, 즉 러시아산 엔진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그 29가 검은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유독 기동 중 검은 연기를 잔뜩 뿜어내기 때문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은 일반적인 서방제 엔진의 수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데 폴란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그 29의 엔진인 클리모프 RD33 터보팬의 경우 400 비행시간 후 오버홀이 필요하고 최대 수명은 100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의 경우 4000시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젠35에 탑재되어 있는 엔진은 러시아 RD33 엔진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자국산 네이밍을 단 구이저우 WS19 엔진인데요. 이에 미그 29에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연기가 현재 2024년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5세대라고 하지만 4세대 엔진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경우 수호이기를 개발하면서 AL-41F1 터보팬을 장착한 이후 검은 연기 방출 정도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2019년 중국은 러시아 수호이 57의 도입을 실제로 추진했는데 수호이 57은 여러 면에서 이미 전력화된 젠20과 성격이 겹치는 기종이라 굳이 구매해야 하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기술 탈취를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이죠. 최신형 터보팬인 AL-41F1 이스델리의 30 엔진 기술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틴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는 곧 중국의 WS 엔진 라인업의 기술력이 미국은 물론 러시아 기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전후로 그동안 9천억 위안 약 164조 원을 투입했던 엔진 개발 사업 결과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호이 57의 경우 최근 주하이어쇼에서 고난도의 기동을 선보이면서도 검은 연기 방출이 상당히 적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지만 중국 젠35는 결국 껍데기는 5세대이고 성능은 미그 29의 상위 호환일 뿐 5세대 스텔스에 견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스텔스가 검은 연기 뿌려서 은폐하는 게 아니라면 모를까.
오히려 스텔스에 반하는 반스텔스 같습니다. 반면 KF-21의 경우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G사의 F414 엔진을 장착하여 매우 우수한 추력과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내구성은 물론 추력대 중량비가 우주 최강의 전투기 F-22와 거의 동급이며 기동성이 가장 중요한 인면 하중은 4.5세대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높을수록 좋고 인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은데요. 추력대 중량비가 높으면 가속성이 뛰어나고 인면 하중이 낮으면 선회율이 뛰어나 공중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 KF-21은 F-22와 거의 유사한 추중비와 인면 하중을 지니고 있죠. 이는 KF-21의 공기 역학적 디자인 그리고 F414라는 뛰어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 수호이 57은 안정적인 엔진 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아이 에어쇼에서 다소 충격적인 외부 마감으로 관중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볼트와 너트의 체결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페인트 작업이 부정확해 보이는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항공산업이 구소련 시절의 기술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현대 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숙련도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시대적이다. 한국 KF-21의 사천 공장에는 조립과 제조에서 거의 80% 이상이 로봇과 기계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볼트 너트의 구멍은 물론 체결까지 그리고 단차가 맞지 않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와 달리 KF-21의 제조는 무인 운반차 AGV와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를 이용해 순식간에 오차 없이 결합하는데요. 이 결합 오차가 0.025mm로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최근 로키드 마틴의 항공 부분 CEO인 그레고 울먼은 한국 항공산업을 두고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이 K방산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전수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KF-21의 재원상 성능과 수량을 두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젠35와 KF-21을 공동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습니다. 재원상으로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도 5세대 스텔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없는 줄 알겠어요. 중국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F-35A가 이미 40대가 전력화되어 있으며 2차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가 20대를 지니고 있죠. 물론 KF-21이 국산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의 가장 소중한 전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무나 갖지 못하는 F-35도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이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160여 대의 공군 주력 KF-16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계 6위의 보유량이며 현재 성능을 바이퍼급으로 개량하고 있어 2028년까지 전기체가 개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F-35, F-22 레이더에서 파생된 신형 AN APG-83, A4 레이더가 장착되고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향상된 조종관 JHM-CS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선 등이 이루어지죠. 또한 동북아 전술기 중 가장 강력한 F-15K도 현재 59대나 운용 중입니다. 전폭기인 만큼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맡는데 이 역시 현재 성능 개량을 계획 중이죠. 여기에 전세계 5개국에서 운용 중인 수출 주역 국산 FA-50 역시 60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증명된 우수한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로 JDAM, WCMD 유도미사일, KGB 장거리 지대지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루어급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하면 입 아픈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개발이 순항 중으로 20+20 방식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6년 실전 배치되며 전세계 모든 기체 중 최초로 4가지의 공대공 무장, 미티어, AIM-120 암람, 사이드와인더, 아이리스-T를 동시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후 공군은 공대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 블록2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죠. 이에 영국 플라인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우리 공군이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대부분 4세대 이상 최신의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가동률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우 높습니다. 이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27년부터 F-35A의 창정비를 청주에서 한국공군이 직접 하게 되었죠. 항공기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기에 보라매와 FA-50 블록 20이 전력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시점부터 공군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지 않는 제공권을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기술적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아 선천적 심장병을 지니고 태어난 중국 전투기, 스텔스라고 말은 하지만 스텔스에 반대되는 모습만 볼 수 있는 민망한 수준인 것이 드러났으니 중국 매체들의 발작 버튼이 눌린 것이겠죠.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오늘 영상만 보고 중국 전투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다. 인도네시아의 공군 개혁은 끝났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 정부는 당초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인리 측 분담금을 6천억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는데요.
KF-21의 개발비는 총 8조 1000억으로 2016년 당시 한국정부, 카이, 인니정부가 각각 60%, 2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신뢰를 깨버리고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고 그간 납부한 금액도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올해 4월에는 2026년까지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계속해서 지연되면 KF-21 개발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인니가 돈은 적게 내면서 가져갈 권리만 챙겨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기존 합의했던 기술 이전 분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기술 이전 수준은 상당히 미미했는데 그마저도 현재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죠. 정광선 전 KF-21 사업단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투자금을 주지 않을 경우 각종 기술 자료를 주지 않게 되어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인니 측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OJT 수준, 실습 수준의 경력 정도뿐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을 줘서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은 안 되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다 라고 하였죠. 특히 정광선 단장은 TO10을 개발하기 전까지 한국은 제공호와 F-16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300여 대를 조립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TO10을 혼자서 개발하지 못해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는데 40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초급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차치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반전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꼼수를 부리면서 가장 바래왔던 한 가지가 바로 조기에 시제기를 인도받는 것이었는데 그 시제 5호기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인데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으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수 전문가 마크 메이스는 시제 5호기 한 대를 받기 위해서 최소 46억 달러, 6,209억 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죠. 즉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지위도 잃게 되고 기술 이전 시기도 받지 못해 그토록 꿈꾸던 항공산업 부흥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그동안 버린 시간이 더 아깝게 되었죠. 한국은 인니 없이 KF-21 개발에 온전히 성공하였고요. 한편 한국이 인니에 제공하기로 했던 시제 5호기의 추후 행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이 선정되면 그 즉시 시제 5호기가 필리핀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현재 주력 전투기인 한국산 FA-50PH 12대와 함께 운용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인 MR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20억 페소 1조 6천억 원을 들여 신형 전투기 14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당 12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최근에 카이 측에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RFI는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즉 필리핀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KF-21은 필리핀 공군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기체입니다. 저렴한 대당 단가 그리고 5, 6세대로의 진화가 가능한 전세계 유일 다이아몬드 익형 4.5세대 기체, 유럽, 미국, 한국산 공대공 무장 탑재가 가능한 유연성, 거기다 80%의 기계 공정화로 인한 빠른 납기까지 보장되어 있는 기체이죠. 특히 최근 필리핀 최대 방산 매체 맥스디펜스에서는 그동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가 지연되어 오면서 결국 KF-21에 RFI까지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가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스웨덴의 사브가 심각한 공급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맥스디펜스는 지난해까지 MRF 1단계를 위해 약 620억 페소의 공군 예산으로 14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는 사브의 자-39CD 그리펜뿐이었습니다. 최신형 EF 버전과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는 가격으로 인해 14대 기체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브는 현재 심각한 납품 문제를 겪고 있어서 CD 버전의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브가 EF 버전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소식은 현재까지 계약이 미뤄진 이유가 필리핀이 아닌 사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였죠. 반면 한국 카이 사천 공장 고정익동은 올해 국내 물량 양산이 확정되면서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며 당초 인도네시아 측으로 인도된 물량
물량을 필리핀이 받게 된다면 훨씬 빠른 납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필리핀은 더 이상 전투기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KF-21만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일 필리핀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수행하던 필리핀 공군 아비오카르 경비행기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와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중국이 불법으로 건설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항공기가 최근 개량을 마친 4.5세대 젠11BG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필리핀의 경비행기를 상대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신호탄을 투하하며 대응 기동을 가하고 있었죠. 필리핀의 경비행기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드러낸 중국 공군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 젠11BG는 2020년 12월 말 선양항공의 생산 공장에서 최종 비행 시험이 완료되어 12월 23일부터 일괄 생산 작업이 시작된 기체입니다. 개량 포인트는 세 가지로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 엔진인데 구형 기계식 레이더 N001을 중국이 개발한 신형 A사 레이더로 교체하면서 사실상 4.5세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중국이 기존의 젠11 계열 280여 대 전체를 젠11BG 사양으로 개량하게 되면 중국은 신규 생산한 젠16 계열, 젠15 개량형과 더불어 500여 대에 달하는 4.5세대 대형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동북아는 물론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4.5세대 기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 공군 예산 한계와 납품업체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KF-21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시제기 지급 거부 사태를 두고 우리는 라팔과 F-15EX 계약을 체결했으니 KF-21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에 하나 천운으로 모든 기체를 다 인도받게 되더라도 인도네시아 공군이 동남아시아 맹주로 군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데 이는 조종사 부족 문제와 유지보수 부품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4일 프랑스 라팔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팔 복자형과 단제형 두 대가 훈련 도중 서로 충돌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세바스티엔 르크로니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종사 한 명은 발견했지만 복자형에 타고 있던 교관과 훈련생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기체 두 대 파괴로 인한 금전적 손실, 거기다 그보다 더 큰 베테랑 교관과 훈련생의 사망이라는 인력 손실을 겪게 된 프랑스이죠. 이처럼 항공 선진국들조차도 현재 마땅한 훈련기가 없어 4.5세대 라팔을 가지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역시 FA-50을 도입하기 전까지 실제 운용하던 F-16을 가지고 훈련을 시행했듯 전 세계 대부분의 공군에서는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해서 KF-21은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인리 공군이 라팔을 실제로 운용할 조종사를 양성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 과정도 라팔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뒤떨어지는 항공 정비 실력으로는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인리 조종사가 라팔을 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또한 F-15EX 역시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 메타디펜스에 따르면 보잉의 F-15EX가 제조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운영난으로 인해 폐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에 운영이 중단된다고 했는데요. 해당 공장은 F-15EX의 조립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가 F-15EX를 인도받게 되더라도 정기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데 매우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FA-50과 KF-21의 조합은 손쉬운 기종전환 및 상호 부품 호환성이라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세계 각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페루는 약 1조 원 규모의 FA-50 20대 도입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카이는 FA-50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 구매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KT-1 웅비를 운영 중인 페루는 현지의 유지보수 기지를 구축했기에 FA-50을 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FA-50을 도입하게 되면 4.5세대 고성능 첨단 전투기 KF-21로의 기종전환이나 부품 호환으로 빠른 운용 및 저렴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에 페루 정부도 해당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다른 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